먼저 그 중등부 상비군 대표 해외 전지훈련 첫 장소로 이란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과 몇몇 사람들이 일부 언론은 뭐 우리들이 서선배가 우리들이 집행부를 압박하고 겁박하게 해주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세요? 제소해! 아니 우리가 대한태권 대표를 무슨 압박한 게 뭐 있어요.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진짜 경쟁력 있는 네. 훈련지로 가라 이거죠. 좀 신나게 해. 근데 아니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꼭 가진 않아도 그래도 가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특히 서선 선배가 이란을 꼭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강렬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근데? 그 대한체육회 그 3천만 원 예산으로 우리 중등부 선수들 그 해외 전지훈련 가는데 뭐 태국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한번 이란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신을 피력했고요. 또 그것을 이제 그 대한태권대회 집행부가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실무자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푸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의 조금 흥분을 한 건 맞지만 제가 뭐 집행부를 뭐 겁박하고 압박을 해서 이란으로 간다 그렇죠. 이런 걸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거 하나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때 우리 긴급구조에서 그 편을 나눌 때 네. 그 이제 태국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그 얘기 좀 잠깐 네. 합시다. 저희들이 그 전지훈련 다룰 때 뭐 태국으로 가면 뭐 휴양하러 가느냐, 태국 가서 뭐 배울 게 뭐 있느냐 이런 그 멘트와 관련해서 그 태국의 최영석 감독이 상당히 조금 심기가 언짢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나가고 나서 다음날 최영석 이제 태국에 이제 다음날 이제 저한테 카톡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위에 봤는데 잘 봤다 어제. 그러고 딱 봤는데 한 기자님 어제 그 긴급구조 잘 봤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전 태국으로 와서 훈련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태국에서 와서 훈련을 하려는 계획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으니 왜 태국 같은 데 가서 훈련을 하냐 마냐 말이 나오는데 좀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우리 뜻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양 기자 한 적 있습니까? 이거 얘기 처음에 왜 나왔어요? 영월의 중등부 우리 꿈남들 가서 훈련하고 있는데 태국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왜 태국으로 갈까? 태국이 어떤 조건일까? 태국으로 가면 도움이 될까? 근데 그때 대부분의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잖아요. 태국과는 별도로 누군가가 태국을 가고 싶어 한다. 그게 그 사람들은 강하게 그렇게 믿고 있던 거예요. 누군가가 태국을 갖고 싶어 한다고 그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납득치 않았다고 태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얘기였고,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이 만약에 해외 전지훈련을 간다면 뭐 어디가 가장 적당하겠느냐, 어디가 가장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가서 문화도 좀 경험해보고 훈련 막도 한번 보고 뭐 이런 것들 적당한 곳이 어디겠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이란이 처음엔 유럽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죠. 맞죠? 예. 우리 처음에 유럽을 사실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여러 조건이. 그렇다면 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란은 어떤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 뭐 최영석 강사님한테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뭐 태국이 뭐 어떻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저희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건데, 최영석 감독님이 들으셨을 때는 조금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었겠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멕시코 방해인 감독이 제가 이야기할 때 한국 가서 배울 게 없다가 아니었는데 내가 저도 다시 리플레이 보니까 배울 게 없다가 아니고 이란에 가서 좀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런 취지였는데, 제가 한국 가서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나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따갑더라. 자기는 긴급구조 굉장히 애청자라서 열혈 팬으로서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이 나와가지고 한국 가서 볼 게 없다! 딱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항에서 나를 보셔가지고 그냥 화들짝 놀랐대. 그래서 참 아무튼 이제 뒷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방행 감독이 한국 가서 배울 게 없다가 아니고
이란 가서도 좀 뭔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제가 조금 과대 포장을 한 걸로 좀 이게 한 걸로 좀 하자. 아니 내가 그때 가물가물해 첼라비스 그때 피곤할 때 들어가지고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란을 가고 싶다. 아무튼 대한태권도 입장에서는 나름 제가 이제 선수하고 좀 통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네. 예. 여하튼 우리가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 이거를 실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게 네. 단순히 이란을 잘해서 이제 또 가는 결정하고 다르게 가스공사가 S온 가서 전지훈련 쉽지 않고, 네. 또 경희대가 한체대 가서 전지훈련 그 합동훈련,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합동훈련은 가능하겠지만 경희대가 한체대 가서 훈련하는 게 어렵고 한체대가 경희대 가서 훈련한 것처럼 한국이 이란에 가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반대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결단을 내렸을 때는 통 큰 결단이다라고 저는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행될지 여부도 지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비자라든지 이런 게 쉽게 나온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가 입국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도 훈련을 따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 9월 23일 날 성재준 전무하고 통화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재준 전무 이란으로 무조건 간다. 한번 결정 내린 거 밀고 나간다. 일각에서 왜 우리가 자존심 구겨가면서 이란으로 왜 가느냐. 이란으로 만약 갔을 때 이란에서 과연 환대를 해주면서 훈련에 협조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전무한테 반대 의견을 펼쳤는데 성재준 전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존심이 무엇이 문제냐? 이란으로 우리가 배우러 가든 이란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향상시키든 나중에 이란이 우리나라로 전지 훈련을 오게끔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이번 전지 훈련을 통해서 한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런 교류에 물꼬를 좀 트자. 근데 이게 멘트가 진짜 성재준 전문 멘트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진짜요? 그래서 속이자. 이란으로 갑니다. 멘트 도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전화상으로 왜냐면 어차피 밀려서 이렇게 된 바에야 가는데 거기서까지 밀려서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성정무 입장에서. 아, 그 멘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굽히고 가지만 앞으로 이란이 우리한테 오게 만들어라. 만들겠다. 이건 논리의 개발을 도와준 거고 그렇게.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난 좋게가 생각이 안 돼. 근데 진짜 갈 수 통해서 있을까? 11월 중순. 근데 지금 11월 중순에 가려면 지금부터 뭐 비자 서류 없고 굉장히 복잡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선수 8명, 지금 10명 이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선수도 어떻게 압축할 것이면 그게 이제 조금 굉장히 그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 전지훈련권에 대해서 대회 이상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만 이게 성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일정 조율을 그쪽 잘해야지. 일정을 5일을 갔든 일주일을 갔든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잘 일정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냥 가서 도장 찍고 대충 훈련 며칠 하고 거기서 뭐 관광하고 오고 같으면 그 역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가서 적진으로 가서 자존심 뭐 일부에서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자존심 구기고 가는 건데 이왕이면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이거만큼은 우리한테 도움 될 수 있다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자들도 가서 그냥 와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어떤 하는 훈련의 방식과 멘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도 좀 잘 선별해서 가야죠. 그래서 우리 기자 중에 한 명이 좀 동양 취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이란 가서 제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한 뭐 왕복 비행기가 150여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자 자체 내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서 기자님이 뭐 자비로 뭐 그럴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있는데 뭐 하여튼 기자회에서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 좀 잘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언론 유착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유착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유착이라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왜 아닌지를 조금 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유착하고는 전혀 여기에 걸맞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우리 솔직히 난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협회 압력 행사한 건 맞아. 유착은 아니야. 그 유착은 대신에 아니야. 어느 정도의 그 압박을 가한 건 맞아. 압박 내지는 압력이 왜냐면 맞겠지. 저쪽에서 지금 해외 전주련 나가는 거 그 품새가 보아하니
뭔가 사가 껴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쪽에서는 라고 해가지고 사실 여론전을 펼친 건 맞아 우리가 맞는데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여론전을 펼쳤느냐 어? 그러니까 유착은 아니야 분명히 왜 유착 같으면 여기 그치, 성전무야 아니면 여기 이상원 씨야 그러면 짝짝이지 뭐. 나 데리고 가 어? 나 갈 테니까 나 좀 데리고 가줘 어? 거기 가 내가 다 섭외해 줄 테니까 어? 내가 호텔도 소개해줄게, 여행사도 소개해줄게. 그게 유착이야. 이게 유착이고 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싫은데 이쪽에서 아니 그래도 그쪽이 좀 가면 별 것도 있을 것 같고 좀 좋을 것도 같은데 협회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좀 그런 접근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쪽에서 느꼈을 때는 압력이고 이쪽에서 했을 때는 제한인 것이고 설득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쓰다가 보면은 때로는 기사로 이야기를 이제 기자니까 기사로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게 기사로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무 일반인들한테 불필요한 것들까지 재방송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이제 소모적일 수 있는 거를 다른 논리 그와 관련된 논리를 어떤 구두상 내지는 대면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유착일 경우에는 본인한테도 이득이 있어야지만 그게 유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충원이네요, 그러면. 그죠. 우리한테 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득은 뭐 있다면 그거 하나겠지. 우리가 내지는 서성훈 기자가 내지는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 내가 제언했던 사안들이 정책으로 입안이 됐을 때 보람감이 있는 그 어떤 득이 있다라면 있는 거죠. 저는 올바른 정책 변화를 위해서 김태환 회장하고 송재준 전무한테 일환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어요. 그것을 송 기자가 회장하고 전무한테 전화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일환으로 가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는 압력을 우리가 행사했던 것들이 있으면 공공성과 연관된 그리고 약자들을 대변하는 압력이지 우리가 득이 되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파라대회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인데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은 못해 돈이 없대 그게 말 같은 소리냐고 해야 된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있고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으냐. 종주국인데 예산역까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우리가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말할 자격은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대회 비장애인이 더 많이 출전하고 더 많이 나온 대회가 무슨 장애인을 위한 대회냐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선수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 뭐 예산이 많이 든다고 뭐 관광 이스탄불에서 무슨 뭐 그래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스탄불에서 12시간 동안 대기를 해요. 12시간 동안 사람이 12시간 공항에 있으면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그 뭐예요 이게? 그리고 대한민국 코리아 등판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이 국가망신이에요 이게. 태극기 달고 있어. 바깥에 나가서 콧바람도 쐬고. 그거를 무슨 300만 원이 드네 500만 원이 드네 이런 얘기에 가면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돈에서 그거 나가고 싶으면은 더 돈을 니들이 각출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한 기자 우리 이스탄불 들어가가지고 밴 2대 빌려가지고 우리도 12시간 기다려가지고 나갔다 왔잖아요. 제가 2대 얼마 빌렸어요? 제가 그거를 모든 거를 제가 모든 걸 협상을 하고 내고를 해서 버스 우리나라 이제 승합차 2대를 빌렸어요. 12명이 나갔는데 장애인 우리 국가선수단들은 다 같이 나갔습니다. 불편한데도 같이 나갔어요. 장애인 태권도협회하고도. 예? 우리는 뭐 우리끼리 안 갔어요. 다 같이 갔습니다. 돈 해서 100유로 차 왔다 갔다 하는데 2대 다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100유로 했는데 제가 80유로까지 깎았습니다. 아니 140유로 이야기한 걸 80유로 깎았어요. 그리고 팁 10불 주고. 얼마입니까? 요즘 환율 떨어져서 지금 1,300원, 1,250원이에요. 밥값 우리 얼마 나왔어? 밥값? 김치찌개 먹었잖아요, 우리. 네, 김치찌개 먹었죠. 9,000원. 그리고 아침에 우리 그 전망 좋은데 거기 가서 블랙퍼스트 얼마? 그거 얼마? 40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6,000원? 14,500원 정도. 전망대 값보다 더 싸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선수들이 이거를 가서 10시간 거기서 웨이팅을 하는데 뭐 이스탄불 시내 아야소피아나 블루모스크 잠깐 갔다 오고 밥 먹고 차 빌리고 하면은 300이 드네 500이 드네 이러면서 선수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가비를 직접 받았으니 나가고 싶으면 그 돈을 각출해가지고 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또 선수들이 또 그 돈을 또 내라고 하자니 할 수가 뭐 근데 중간에 뭐 임원들만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물론 뭐 그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까 한혜진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공항에서 10시간 웨이팅하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뒹굴러서 자고 있고 그런 모습 얼마나 보기 안쓰럽냐고. 근데 진짜 짜네요. 우리 선수들이 혹시라도 그럴 걸 예상하고 만약에 공항에서 10시간 이상 웨이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돗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그 자세가 그게 뭐 사실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 이스탄불에서 10시간 이상 그 기다릴 때 임원들만 이스탄불 나들이 간다. 선수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공항에 그거 해서 이번에 압력을 서 기자님이 했잖아요. 아니 그래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호텔 가는 차를 돌려서 갑자기 대한태권도협회 숙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무 만나고 저기 박종만 총괄감독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압력 행세네. 압력이요. 이래서 말이 되느냐고. 누군가는 압력이에요. 옆에서 보셨던 양 기자님 그날 이제 경기 마지막 날 차를 타고 우리 옆에 그 동아일보 박상준 일간지 풀 기자, 박상욱 국장 그리고 이제 서성원 선배가 이렇게 내 옆에 앉고 나는 없었네.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우리 숙소로 가는데 우리 숙소는 이제 아네몬이라는 이제 호텔이었고 우리 한국팀은 야페아라는 호텔에 있었는데 우리는 원래 아네몬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네몬으로 호텔로. 근데 이제 서 선배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서 선배 내일 우리 선수들이 10시간이나 이스탄불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좀 선수들을 좀 데리고 10시간 너무 기니까 우리 갔다 왔던 그 시내 가서 참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뭐 민원을 줬구나. 임원들만 갔다 온다는 얘기도 있고 자, 뭐 여기서 중요한 500만 거. 원이 드네 300만 원이 드네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우리가 아까 말한 유착으로 약간 의심할 수, 이거를 많이 기사로 썼어봐. 이건 아니라는 거지. 대표팀의 어떤 협회의 또 어떤 비난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자, 여기서 민원을 냈어. 그렇지. 이거를 그때 우리 서 선배가 그 얘기를 딱 그래?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되지. 왜 10시간을 지금 양군 기사한테 얘기해. 차 돌려? 결과적으로 좋았어, 안 좋았냐? 선수들 봐봐. 얼마나 12시간을 대기했는데 얼굴이 꽃이 피어서 비행기 그날 타고 이스탄불에서 기구를 우리도 했잖아. 도착했을 때 이제 만났잖아. 선수들 물어봤어요. 오늘 저기 이스탄불에서 좀 밖에 나가서 보고 왔니? 뭐 어땠니? 물어봤더니 태문이가 환하게 울고면 웃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선수들 얼굴이 그러니까, 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겠지. 아니 성적도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도 뭐 이렇게 여자 같은 거 이거 노메달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자숙을 해야지.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기준에 지금 어느 때냐 이거지. 그렇지. 지금 오히려 이럴 때는 심각한 거를 빨리 이걸 통해서 리프레시를 시키고 다시 리셋을 시키고 다음 맨체스터 그랑프를 또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에서 이미 이제 필요해. 프로리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글로벌한 이제 프로리그로 이제 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옛날 압력 행사 작년 했잖아. 김태환 회장 만나서 대한민국 태권도 종주국이 돈이 없어서 카데때 못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 내가 압력 행사했다 아까 때 나가자고. 이거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 그렇죠. 만약에 작년에 안 나가서 봐. 그러면 우리 올해 유치했잖아요. 카데 대회. 명분이 있냐고요. 국제사회, 국제 태권도 사회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카데 대회를 유치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작년 대회, 1회 대회 선수도 파견한 나라에서 무슨 대회를 유치를 하느냐. 이거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압력을 행사해서 그나마 올해 무주 대회를 유치를 한 거지. 또 있잖아요. 뭐 없어요? 서 기자님 하도 자주 잘하니까. 저요?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우리 공공의 압력을 그동안 행사를. 근데 우리 해야 팀에서 한다. 한 거는 그렇죠. 우리 팀에서 개인적으로 뭐 그렇죠. 좀 찔리는 압력 행사 뭐 있습니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몇 가지 있잖아요. 고해성사 나 사적으로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댓글 달릴 수도 있으니까 아. 고해성사 뭐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내가 그거 옛날 공모 한번 냈잖아요. 그렇지. 공모할 때도 원서 냈었어. 떨어졌잖아요. 그때 냈었어. 근데 원서를? 냈어요. 마지막에 결국 냈어? 김태환 회장 그 그래. 공모제 할 때 임원 공모제 할 때 그렇죠. 냈잖아. 나 정말 이사 하고 싶어서 그때는 안 친해서 그걸 못했지. 저 압력 이게 안 통했지. 아마 지금 같았으면 이사했을걸? 지금 같으면 뭐 그랬겠지만 하여튼 나는 저 협회 이사하고 싶어서 공모제에 충실히 응했는데 공모 안 한 사람이 이사 들어가고 나처럼 공모 열심히 준비해서 접수한 사람은 안 됐길래 아니 근데 진짜 전문의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태현 회장한테 따졌지. 아니 이사는 할 수 없잖아요.
이사는 힘이 없잖아. 일단 이사로 들어가서 좀 분위기도 파악하고 나 진짜 재밌는 얘기니까. 탐술에서 성재준 전 대한테크 대표 성재준 전을 딱 처음 만났을 때였나? 성재준 전무가 양 기자 그래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이제 보통 물어보잖아요. 왜냐면 제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근데 성재준 전무가 시차 때문에 좀 피곤하셨는지 양전무 언제 들어왔어? 그 내가 제가 나중에 전무이사 할 거니까 미리 부르셔도 됩니다. 그냥 오, 정부에서 후보 2명이 나왔네. 박빙인데요? 긴장하시라고 드리던 말씀. 자,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그럼 내가 양보해야죠. 뭐. 내가 후배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네, 때문에. 회장하시려고. 네? 회장? 회장은 뭐 돈도 안 나오니까. 상임부 회장 이런 거 하려고. 하여튼 뭐 전문 기자들이 행정신문을 쌓아서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국견 원장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고 그거 뭐 자기 역량껏 한다.